네, 수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유엔에스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벌써 진짜 올 한 해가 다 갔네요. 2018년. 네. 2018년에 모 방송국의 그 저녁 뉴스에서 좀 유행했던 거죠. 팩트 체크라고 해서. 네. 사실 이렇게 팩트 체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너무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 살고 있고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또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른 분야들도 이런 것들이 많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부동산 분야만큼 팩트 체크, 이게 정말 중요한 분야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또 연말이 되니까 아까 그 GTX A-노선 지금 이제 착공식도 얘기 나오고 지금 있는데, 이 수많은 지금 쏟아지는 호재들 속에서 특히나 이제 철도 호재들이 요즘은 아주 또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철도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 팩트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 나갈 것이,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쉽고 재밌고 친절하게 팩트 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철도 따라서 돈이 흐른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거든요. 항상 이 철도, 교통 호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의 화두가 되죠. 얼마 전에 3기 신도시 계획이 나왔습니다만 그 같이 나온 것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이거든요. 자, 그 부분 오늘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자세히 좀 분석해 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철도 개발 호재에서 정말 무엇을 믿을 것인지, 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것들을 취하고 또 어떤 것들을 버릴지. 네, 그래서 제가 철도 개발 호재 무엇을 믿을 것인가, 네, 팩트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옥석 가리기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정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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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철도 개발 호재가 됐던, 일반적인 개발 호재가 됐던, 개발 호재들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때가 언제냐면 선거 때가 되겠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호재들이 쏟아질 거, 이렇게 정말 금방 할 것처럼 그렇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이 나오죠. 또 국회의원 선거 때,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선거할 때도 수많은 호재들이 쏟아지는데, 이 수많은 호재들 중에서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거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정말 빌공짜의 그런 공약일 뿐인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비타당성 통과를 했다. 자, 이러면 이미 예타를 통과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BC, 그러니까 그 비용이죠. 네, 코스트, 비용 대비 편익. 그러니까 100원의 비용을 들여서 100원 정도의 편익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BC가 1이다 이렇게 하는데, 1 이상이 되면 이것은 이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제성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실시협약, 일반적으로 예전에 철도 사업들은 대부분 재정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도 GTX A-노선 같은 경우에도 그 실시협약 쪽에 하는 그것을 건설하는 대표가 참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왜냐하면 요즘은 꼭 재정 사업뿐만 아니라 민자 사업으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GTX A-노선 같은 경우에도 반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민자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처럼 민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실시 설계들이 통과가 됐는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재정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정성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됐냐? 지하철역이 여기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 이 역사가 여기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됐냐? 이런 것들이 이 실시협약 단계에서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이 어느 정도 초기 단계에서는 다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집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가짜 뉴스하고 오보를 배제해야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모 일간지였죠. 뭐 다 아실 만한 그런 유력 일간지였는데 거기에서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도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기로 했다. 요렇게 이제 보도가 나면서 뭐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에는 오보로 판명이 났습니다. 자, 지금 뭐 국민청원들도 들어와서 지금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예타 면제해달라 지금 얘기 나오는데 결국 이제 뭐 그 국토교통부나 지금 이제 뭐 기획조정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 그냥 예비 타당성을 내년에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면제를 안 한다는 얘기겠죠. 예타 쪽에 통과하는 건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완벽하게 정말 그래도 확실히 딱 믿을 거는 결국 국토교통부라든지 기획재정부에서 완전히 확인해 준 자료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는 습관들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팩트체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제대로 한번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발표한 그런 자료들이 어떤 내용인들인지 좀 보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았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다가 직접 발표를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우리가 GTX라는 것의 풀네임이 이거죠.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관련이 있다는 의미고 광역이라는 굉장히 넓은 의미라는 거겠죠. 급행이라는 거는 굉장히 빨리 달린다는 그런 철도. 그래서 GTX라고 하는 요거 A 노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 요것이 본 궤도에 올랐다. 요거는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제대로 발표를 한 거니까. 그러면서 사업 시행자 지정하고 실시 협약. 실시 협약이 민간 투자 심의위를 통과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발표자를 볼 때 중요한 게 뭐냐? 날짜가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언제? 12월 12일 날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이제 뭐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12월 12일부터 시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기점이 되는 날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A 노선하고 신안산선에 대해서 지정하고 실시 협약이 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장이 누구냐? 경제부총리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인 그런 회의에서 이거를 확정을 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제대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뭘 확정을 했냐 도대체 그 이야기야. 자, 사업 구간에 대해서 자, 설계 시공, 운정하고 삼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계하고 시공 같은 거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는 GTX A 노선이라는 거는 그 파주 운정이죠. 파주 운정에서 이제 일산 킨텍스로 해서 이제 삼성역으로 해서 그렇죠. 동탄까지 이어지는 건데 아니 왜 여기 설계하고 시공은 운정에서 삼성까지 운정에서 그러니까 파주나 일산에서 삼성까지밖에 설계 시공을 안 했을까? 이렇게 약간 퀘스천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하고 동탄 구간 그러니까 강남에서 동탄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죠. 기착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에 이미 기착공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는 거는 운정에서 동탄까지 쭉 다 되지만 실시하고 설계하는 거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삼성역까지만 강남까지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2조 9천억 원. 와, 거의 3조 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공사 기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60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날짜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12월 12일 날 이제 해가지고 협약이 됐는데,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착공식을 이제 27일 이제 내일 하는데요. 자, 그럼 이때부터 시작해서 얼마?
60개월. 와, 우리는 이게 그냥 되면 내일 모레 그냥 기차가 다니는 줄 알잖아요. 자, 근데 공사 기간이 그냥 제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무려 60개월. 5년이 돼야 기차가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운영 기간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건 민자 쪽이기 때문에 지금 3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GTX A노선 같으면 신한은행 컨소시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신한은행 컨소시엄에서 이제 이것을 30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국가로 귀속을 시키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안산 시흥에서 이제 여의도까지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3조 3천억 원. 와,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뭐 거의 그 지금 GTX A노선보다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 기간이 이제 60개월이 되겠고요. 지금 운영은 무려 지금 거의 뭐 40년 동안 이제 운영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A노선 같은 경우에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다라고 하고, 자, 재영향평가, 그러니까 실시 설계를 하고 나서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까 뭐 그 뉴스 브리핑에도 잠깐 나왔지만 지금 3기 신도시를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3기 신도시 안에 있는 분들이 지금 뭐 반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또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에 아직도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내년 중에 이제 착공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또 하나가 이거죠. 지금 두 노선, 그러니까 GTX A노선도 그렇고 신안산선도 그렇고 어떻게 돼 있냐면 지하 40m 대심도. 와, 지금 지하철들보다 지금 지하철들 약간 지하 20m로 다닌다 그러면 이거는 지하 40m. 어마어마하게 땅속 깊이 다닌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지하철들보다 훨씬 더 직선화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빠르게 이제 갈 수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이 지금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얼마나 빨라지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설계 속도가 무려 시속 200km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자, 지금 일반 지하철들이 3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200km로 설계가 돼 있고 최고 속도가 지금 약 한 180km가 되겠는데 일반적으로는 약 한 110km 정도, 이 정도 달리는, 그러니까 일반 지하철보다 거의 3배 정도 빠른 그런 속도로 다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시간이 단축이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일산에서 삼성, 그러니까 일산에서 강남까지 이제 현재 지금 보면 약 80분 정도 걸리던 게 20분밖에 안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동탄에서 삼성까지, 그러니까 동탄에서 강남까지는 이제 60분 걸리던 게 22분으로 단축이 된다는 거죠. 진짜 빨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뭐 더 빨라지는 신안산선 생기면은요. 시청에서 지금 여의도까지 오는데 53분 걸리는데 22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더 중요한 거 안산이죠. 지금 안산 한양대 앞에서 지금 그렇죠. 여의도까지 오는데 지하철로 100분, 무려 1시간 반이 걸립니다. 100분이 걸리는데 얼마나 빨라지냐. 이제 25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와, 진짜 지금 신안산선도 여러분들이 뭐 GTX하고 약간 뭐 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신안산선도 GTX처럼 똑같이 시속 200km로 그렇죠. 설계가 되어 있고 180km,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달리는 그런 뭐 그 철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지하철 모두 급행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빨라진다라는 거죠. 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지금 되어 있고 신한은행 그 컨소시엄에서 지금 A노선을 맡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노선도죠. 네, 정말 어디에 지하철이 역이 생기는지 뭐 계속 설왕설래 했었습니다. 지금 A노선 같은 경우에도 뭐 어디도 지하철역을 놔달라, 어디도 만들어달라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 설계가 돼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여기에다가 지하철역을 놓겠다라는 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운정,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삼성역, 수서, 성남, 용인, 동탄.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거는요. 지금 GTX 노선도 A노선,
B노선, C노선이 있거든요. 자, 그중에서 지금 더블 역세권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인데요. 지금 서울역 같으면은 GTX A노선하고 지금 B노선이 지금 겹쳐지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 지금 그렇죠. B노선하고 지금 A노선하고 C노선이군요. A노선하고 C노선이고 지금 이쪽에 청량리 쪽이 A노선하고 B노선. 이렇게 지금 세 개 노선들이 더블 역세권들이 세 개가 생기는데 바로 지금 서울역하고 삼성역은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요. 자, 요거는 지금 신안산선이 되겠는데 신안산선에 대해서 지금 추진 경위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신안산선이 무려 2003년에 세상에 2003년에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뭐 예타 통과하면 금방 다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봤더니 신안산선 같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예타를 통과하고 이제 실시 협약까지 오는 지금 18년 12월 12일까지 오는데 무려 15년이 걸렸다는 거죠. 자, 뭐 제가 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좀 뭐 방송 시간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발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지, 이 사업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정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지금 착공을 하고 나서도 무려 개통까지는 60개월이 걸리는데 그것도 아무런 일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의 문제고, 이렇게 신안산선처럼 예타를 통과하고도 착공까지 오는데 무려 15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말 팩트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